전문가를 연결해서 화재, 특히 부탄가스 화재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학 소방방지학과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이 부탄가스 공장의 화재여서 저희들이 인명 피해가 좀 많을 거라 이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새벽이라서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탄가스 이 공장 화재 상당히 위험했던 상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평일 조업 중에 화재가 발생을 했었으면 예. 대형 인명 피해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쉽게 알다시피 부탄가스는 인화성 가스이기 때문에 폭발성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굉장히 급격해 화재가 확대가 되다 보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앞서서 이 휴대용 부탄 가스통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폭발음이 계속 들렸다고 했는데요. 네. 앞서 저희가 잠깐 부탄 가스통이 터지는 실험 장면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폭발 위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앞선 자료화면으로 잠깐 보였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휴대용 캔형 부탄가스통이죠. 220g짜리인데 예. 이거 하나 정도가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다든지 이런 경우 과대불판을 사용하게 되면 내부 압력 상승으로 이제 폭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220g짜리 캔 하나가 폭발을 했을 때 이 파편이 주변 한 10m 정도까지 날아가게 되고요. 그로 네. 인해 가지고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력이 셉니다. 따라서 이번 공장 화재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부탄가스 캔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 주변에서 폭발음까지 굉장히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그러니까 저런 게 하나가 아니라 220g짜리가 아니라 수백 개가 한꺼번에 폭발하면 그 위력은 더 기하급수로 커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 공장 같은 경우도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화재가 발생하고 폭발에 인한 충격으로 건물이 이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네. 만약에 굉장히 많은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경우에 작은 건물까지도 붕괴로까지 일반적인 건물도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력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방관들이 현장에 이제 진입을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네. 제가 얘기를 앞에 들어보니까 일단 탱크의 위치를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탱크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 가스 하나 부탄통 하나 터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탱크가 폭발을 했다. 이러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피해가 그럼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냉각을 시켰다고 그래요. 왜 탱크를 냉각을 시키는 겁니까?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 부탄가스 같은 경우는 압력이 상승했을 때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점화원이야 불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 그게 결국 폭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하. 따라서 직접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다가 물을 주입하고 통 같은 걸 주입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런 탱크 같은 쪽으로 화재가 확대가 되지 않도록 또한 탱크가 폭발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줌으로써 냉각을 해줌으로써 탱크로 화재가 번지지 않고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인화성 가스 화재 진압에서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예. 탱크 7개가 안 터진 게 정말 다행이었군요. 천만다행입니다. 예. 근데 보면은 앞서서 소방방지센터장 말씀으로는 건물동과는 별개로 탱크가 이렇게 7개가 외부에 노출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건물동이 아니라 밖에 따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건물 내부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요. 그리고 이런 어떤 탱크 안에 있는 다량의 부탄가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어떤 사고로 이어졌을 때 건물 내부에 있었을 때는 그 안에 주변에 조업자들이 있거나 있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실은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위험성 물질은 밖에 안전한 5개 장소의 건물하고 일정 거리를 이격시켜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자, 부탄가스에 안전장치 있다고 하는데 안전장치 있다 하더라도 이런 화재에는 속수무책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사용하는 이제 부탄가스통 같은 경우는 예. 압력이 상승했었을 때 그 압력으로 자동으로 이제 배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이 우리가 폭발 방지용 부탄가스 캔이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하나의 장치일 뿐이고요. 아하. 우리가 과대불판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탄가스 캔을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예. 이 지금 화재가 난 공장이 국내 최초로 이 휴대용 부탄가스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공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캠핑이라든지 이런 야외 행사가 많으면서 일반인들도 휴대용 부탄가스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앞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든지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 예. 이런 어떤 냄비라든지 후라이팬이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부분까지 덮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대불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부탄가스 캔의 압력이 상승해가지고 이것이 폭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또한 다 사용한 부탄가스 캔을 예. 그냥 버리게 되면 그 안에 잔존가스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에 갑자기 폭발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사용한 부탄가스 캔 같은 경우는 반드시 송곳이나 이런 것으로 구멍을 뚫어서 잔존가스를 다 방출시킨 후에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버릴 때도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그 작은 부탄가스 통인데 이걸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뭐 수천 개, 수백 개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가스 탱크도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 네. 탱크는 안 터졌지만 이런 곳은 다른 곳과는 이 소방 관리 자체가 좀 더 엄격하고 평소에 관리를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작은 시설, 작은 실수가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화성 가스에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시설은 사전에 다 점검을 하고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네. 또한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경우에 초기에 완전히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소화 설비, 감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화재 대비뿐만 아니라 이 공장 설립 자체부터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변에 다행히 이 민간 주택가가 아니어서 이런 좀 화재가 나는 경우에도 좀 피해가 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가스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가스가 새서 뭐 주변에 많은 그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네. 뭐 이런 뭐 부탄가스하고 다른 뭐 불산이나 이런 것들인데 여하튼간에 이런 인화성 가스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물질이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하고 일정 거리 이상을 둠으로써 혹시라도 이런 어떤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어떤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 평상시부터 입지라든지 설치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 진화와 관련돼서 아직 뭐 진화가 됐습니다만 진화를 잘했다 못했다 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탱크로 옮겨붙지 않았고 재빨리 대응 3단계라는 것을 지금 발령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충남도에 있는 전 소방관 거의 뭐 그러니까 아주 위급한 소방관들을 제외한 소방관들이 다 천안으로 이렇게 네, 몰렸는데 500명 넘게 지금 지원이 됐다고 하죠. 그렇죠. 예. 네. 이런 대응 방식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작년서부터 우리나라에 워낙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나 관심들이 많고 또한 재난에 대해서 불안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초기에 우리 충남 소방본부에서 굉장히 많은 장비와 인력을 갖고 적절히 대응을 했고 또한 그 화재 진압 전술이나 이런 것들도 탱크로 화재가 옮겨붙지 않도록 냉각 소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서는 굉장히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학교 박재성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